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화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승재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근처에 기름 탱크가 있는 거 알고 풍선 날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날린 거예요? 몰랐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안타깝다고 모두 다 이제 생각하는 일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기름 같은 거 있는지 그런 거는 몰랐대요. 그렇게 알았으면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몰랐다고 해요. 본인 생각에는 자기 때문에 난 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이유로 불난 수도 있고 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너무 미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긴급 체포됐던 스리랑카에는 풀려났고요. 본인이 아닌 것 같다, 본인이 원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일단 확인된 거는 이 그 스리랑카인이 날린 그 풍등이 잔디에 떨어져서 불이 붙은 건 분명하잖아요. 연기가 난 것까지 확인이 된 네. 겁니다. 물론 그 연기로 인해서 불이 됐냐 하는 부분에, 불이 났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네. 그게 만약 불이 잔디를 타고 올라가서 그 환기구라 그러죠. 환기구에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막는 장치가 지금 고장이 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부분, 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풍등이 날아가지 않았다면 아예 불이 안 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이제 인과관계 자체를 따질 때 정말 그러면 이 스리랑카인이 정말 실제로 불이 날 것을 인지하고 불이 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풍등을 날렸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니까 예. 그런 문제는 또 추후에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이제 경찰에서 2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이 2번 다 그걸 이제 거부를 했죠. 네. 그러면서 풀려나면서 저 사람이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한 걸 보면 아무래도 많이 놀랬을 것 같아요, 본인도. 뭐 본인이 예. 일부러 불을 내지 않는 이상은 그게 날아가서 저렇게 큰 화재까지 돼서 40몇 억이나 되는 재산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걸 들었을 때 본인도 많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될 때만 해도 많이 아무래도 이제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예. 풀려나는 48시간 안에 풀려나게 되니까 예.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한국말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술이 바뀌는 게 처음에는 거기에 저유서가 있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2차 조사에서는 몰랐다고 진술을 바꿨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이 정말 번복됐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요. 예. 외국인들이 이렇게 진술을 할 때 또 이 스리랑카인이 한국에서 근무한 이제 여기서 거주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보통의 한국 사람들도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받으면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잘 안 통하는 외국에 가서 막 수사를 받는데 당신이 범죄 혐의자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물을 때 원활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막 긴급 체포해가지고. 예, 긴급 체포까지 당하고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때 또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그때 참관을 안 했다고 하거든요. 1차 조사에서는. 그렇다면 그 통역에 일정 부분 오류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진술이 번복됐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1차, 2차 뭐 번복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 법원까지 가면 그 수사기관의 진술은 특히 경찰에서 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번복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빙성이 좀 떨어져요. 법정에서 증언하는 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고 또 수사기관에서 진술이고 이런 여러 가지 긴급 체포 당한 그런 압박감이 있는 상황이고 하면 정말 번복이 됐는지 통역 오류인지 아니면 그 당황해서 그렇게 된 건지도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2차 감식을 한다고는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직접적인 화재연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가도 좀 의문이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어떤 가능성만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과학적으로 정말 엄밀하게 이 방법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소구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제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없는 것을 배제하고 제외하는 방향으로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이 저유소에 있는 유증기가 빠져나오는 그 환기구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불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 1차 경찰 수사 결과 이 뭐 저유소에서 나온 유증기의 농도가 높아가지고 다시 이제 흡입이 되는데 이게 나올 때 정화되지 않는 상태로 나오고 또 다시 흡입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불길이 들어간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또 두 번째 가능성은 불티 자체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이물질이라든가 아니면은 불씨 같은 것이 안으로 유입된 것을 막기 위해서 뭐 인화방지망을 뭐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려면 실제 뭐 불을 붙여보거나 이런 식의 확인을 해야 되는데 26년 동안 인화방지망을 검사를 하고 점검을 하는데 실제 실험을 하거나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그냥 설치된 것만 여부만을 점검을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저유소에 있는 다른 어떤 시설에 같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여러 안전 점검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 만약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높은 가능성을 조금 부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감이 진행 중인데 국감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죠. 근데 풀밭이 원인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그것도 좀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뭐 사실 이제 지금 보이는 저 화면에 보면 지금 고양 저주소 화재에 보면 옆에 이제 그 잔디밭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네. 그 화재가 날 수 있는 환경이면 옆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 근처에서 어떤 불이 나지 않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어떻게 됐는지 고양에 있는 저유소에 있는 주변만이 이런 어떤 잔디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되어 있어서 나머지 전국에 있는 다른 저유소에는 잔디밭이 없다는 콘크리트로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는 예.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법은 상식이고 그다음에 화재 원인도 상식이어야 되는데 첫 번째 풍덩이 정도 날아가서 옆에 있는 잔디밭에 불이 붙었다는 이유로 저 중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고가의 기관 시설이 저렇게 불이 붙고 문제는 저 천장이 날아갈 정도까지 불이 붙었을 때까지 여러 가지 어떤 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는 예.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 부분은 지적돼야 되는 거고 지금 저희들 패널께서 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이는 저 부분에 원칙적으로 뭐 이렇게 유증기가 나오고 빠져들어가는 관계였다면 예. 분명히 그 안에서 뭔가 걸러지고 그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확인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수사의 핵심이 중과실,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는 건데요. 뭐 휘발유가 보관되어 있고 굉장히 인화성 높은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재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장시설, 조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재에 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안정성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백 개의 뭐 안전 점검 장치를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풍등에 의해서 저렇게 불이 났다라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 거고요. 뭐 그냥 생각한다면 그냥 예를 든다면 직접적으로 옆에 잔디밭에 불이 나고 있어도 저 조유소는 안전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또는 뭐 드론이 날다가 실수로 추락해가지고 직접 저 조유소에 부딪혀가지고 폭발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 조유소는 안전성이 유지되고 불이 안 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게 정상이라고 본다면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과실이 좀 인정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게 듭니다. 기본이겠죠. 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